지난 영상에선 트랜스포머의 내부 구조를 살펴봤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25년 현재 기준 대부분의 AI 모델 아키텍처에 사용되고 있죠. 이건 2017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나왔고요. 이 영상에서는 과연 이 어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재밌겠죠? 짧게 필요한 내용만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배우는 이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텍스트는 여러 조각들로 나뉘는데 이걸 토큰이라고 했었죠.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토큰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잘게 나눠져 있어요.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는 각 토큰을 고차원 벡터, 즉 임베딩으로 보냈었죠. 이 임베딩이라는 고차원 공간에서 이 벡터들의 방향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방향성이 성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특정 방향으로 연결하면 남자 임베딩에서 여자 임베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었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이 고차원 공간에서 다른 여러 방향의 단어들이 다양한 의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랜스폼의 목표는 이런 임베딩을 여러 단계를 통해서 바꿔가면서 단순히 단어를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한 어떤 문맥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건데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 즉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행렬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전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mo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더지이기도 하고 화학 분자를 세기도 하고 그리고 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런 more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이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알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처음에는 각 단어를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때는 이 more이라는 단어랑 연결된 어떤 문맥적인 정보가 전혀 없죠. 각각의 단어는 그냥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처음으로 주변 임베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문맥을 통해서 실제 저 more이라는 방향을 실제 의미로 어디로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델이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맥상 두더지라면 두더지 방향으로, 화학 분자를 세는 단위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타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일반적인 타워라는 단어는 그냥 큰 건물 같은 어떤 일반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앞에 에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면 이 에펠타워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에펠탑과 관련된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파리, 프랑스, 철로 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반대로 앞에 미니어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이 벡터는 더 이상 큰 의미랑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작아지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 어텐션 블럭은 한 임베딩에 담긴 정보를 다른 임베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한 단어 이상일 수도 있죠.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벡터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여러 어텐션 블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는 건 마지막 벡터입니다. 즉 모델의 최종 아웃풋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신 채로 저희가 이제 소설책에서 엄청나게 긴 내용을 읽은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범인은 땡땡땡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단어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모델은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문맥 정보를 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죠. 저희는 이 모델의 마지막 아웃풋, 어떤 임베딩이 네트워크의 모든 어텐션 블럭을 거쳐서 문맥 정보를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더 쉬운 예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죠. 파란 생명체가 푸른 숲을 돌아다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파란 생명체, 푸른 숲 이런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설명드릴 건 어텐션의 단일 헤드라는 개념인데요. 어텐션 블럭이 여러 개의 헤드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거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단어의 초기 임베딩은 그 단어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고차원적인 벡터입니다. 사실 완전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단어의 위치도 같이 인코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은 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단어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내 준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임베딩을 이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개념적으로는 어떤 한 명사가 주변의 형용사에 의해서 그 의미가 바뀌기를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이 과연 모델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모델 안에는 행렬 벡터 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가중치 웨이트가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죠. 큰 그림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 어텐션 헤드가 하는 일이 바로 형용사로 인해서 명사의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가 뭘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동작이 훨씬 복잡하고 파라미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가 담긴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 문장에서는 크리처라는 생명체라는 단어를 더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들이 뭔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그 답을 플러피랑 블루라는 어떤 형용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텐션에서는 이 질문이 쿼리라는 어떤 다른 벡터로 인코딩되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쿼리라는 벡터는 임베딩 벡터보다 차원이 좀 더 작습니다. 예를 들면 128차원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이 쿼리를 계산할 때는 WQ라는 행렬을 임베딩에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쿼리 벡터를 저희는 앞으로 Q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 Q를 구할 때 E4에다가 WQ 행렬을 곱해서 구했죠. E4랑 Q4 사이에 이 화살표 그 옆에 W가 있으면 W랑 1을 곱해서 Q가 구해진다는 뜻입니다. 문장에 있는 모든 토큰 임베딩에 W를 곱해서 각 토큰의 쿼리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W는 모델을 훈련할 때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웨이트입니다. 진짜로 이 W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는 단어 토큰을 이 쿼리라는 스페이스로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처라는 단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뭔지 질문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가 아닌 다른 토큰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감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일단은 명사부터 봐보죠. 어텐션에는 쿼리 말고 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쿼리랑 똑같이 모든 임베딩 토큰에 대해서 키 행렬을 곱해 키 벡터를 구하게 되죠. 키가 열쇠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쿼리랑 똑같이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임베딩 벡터를 키 스페이스인 128차원 공간으로 매핑시켜줍니다. 이 쿼리랑 키의 벡터가 비슷할 때 그 둘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어떤 형용사를 쿼리 벡터랑 비슷한 벡터로 매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키가 각 쿼리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측정할 때 각각의 키랑 쿼리의 쌍에 대해서 내적을 실행합니다. 이 내적이 크면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고 지금 원이 크게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일 거고요. 내적값이 작으면 작은 원이겠죠. 예를 들면 플러피랑 블루라는 저 형용사들은 어떤 저 creature라는 생명체라는 명사랑 관련이 크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값은 큰 양수가 될 겁니다. 이걸 저희는 저 플러피랑 블루라는 임베딩이 저 생명체라는 임베딩을 주목한다고 어텐드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뒤에 나오는 the라는 관사는 creature라는 단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내적값이 매우 작거나 음수가 되겠죠. 이 키와 쿼리의 내적 연산을 가지고 우리는 음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값을 가진 값들을 구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업데이트 될지 구할 수 있죠. 이 점수들을 가지고 각 열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조금 직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 값들이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마치 확률 분포처럼 맞춰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배우신 그 단어 뭐였죠? 바로 소프트맥스였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면 저 숫자들을 확률 분포처럼 정규화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각 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저 그리드 안에 있는 값들을 정규화된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각각의 열에 있는 값들이 어떤 단어 사이의 가중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왼쪽 컬럼과 위쪽 로우의 어텐션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텐션 맵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잘 씁니다.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Q와 K는 각각 쿼리와 키의 전체 벡터를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방금 구한 그 그리드 모양을 얻기 위해서 내적을 해야 될 텐데, 내적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쿼리와 키를 보이는 수식처럼 행렬 곱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키 쿼리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DK가 키 쿼리의 공간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열마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V죠. V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포머를 훈련할 때 병렬적으로 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 언어 모델을 훈련할 때 이전 문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쪼개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개의 훈련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the라는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지 예측하게 하고, the floppy blue creature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올지 예측하게 하고, the floppy blue creature roamed the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올지 다 함께 예측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뒤쪽에 있는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나올 답을 미리 알고 그냥 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오는 토큰이 앞에 토큰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0으로 만들면 소프트맥스를 거쳤을 때 이제 정규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기 전에 이 값들을 음의 무한대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맥스 이후에는 모든 값들이 0이 되고 열도 여전히 정규화된 상태가 되죠. 이걸 마스킹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의 토큰들이 어떤 다른 위치의 토큰들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GPT를 훈련할 때는 이 마스킹을 항상 사용하고 있죠. 꽤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어텐션 패턴, 어텐션 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크기는 전체 문장 길이의 제곱이겠죠. 입력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텐션 맵은 그 제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GPT 모델들이 긴 문장들도 잘 봤죠. 이게 다 long range attention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전된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 패턴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델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죠. 실제로 임베딩을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다른 단어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floppy라는 임베딩이 creature라는 이 생명체라는 개념의 변화를 주어서 1200차원의 임베딩 공간에서 floppy creature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 예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텐데요. 나중에 소개드릴 다중애들 어텐션에선 조금 다르게 적용될 겁니다. 자, 아까 넘어갔었던 V라는 세 번째 행렬을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행렬과 floppy라는 임베딩 벡터를 곱해보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 벡터, 즉 value 벡터를 두 번째 단어, 지금 경우에는 이 creature라는 임베딩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 더해주는 값은 임베딩과 동일한 고차원 공간에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단어의 임베딩에 이 value 행렬을 곱한 그 값은 만약 다른 임베딩이 현재 임베딩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값을 더해줬을 때 그 의미가 더해질지 알려주는 거죠. 이 연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임베딩의 value matrix를 곱해서 저희가 각각의 value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이 value 벡터들은 각 키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키의 의미가 value의 의미랑 좀 연관이 깊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value 벡터들을 그 열에 해당하는 가중치에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 creature라는 단어의 임베딩을 보면
이 fluffy랑 blue에 해당하는 값 벡터들의 비중이 좀 크고 나머지 값 벡터들은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creature라는 임베딩을 이 모든 값들을 더해서 저희가 이제 바꾸고 싶은 그 변화량, 즉 델타 E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원래 임베딩에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 임베딩이 조금 파랗고 복슬복슬한 괴생명체가 되는 거죠. 지금은 creature라는 단어 하나에서만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걸 모든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각각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그걸 모두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블럭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의미를 잘 지니고 있는 임베딩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one head of attention, 단일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쿼리 키 밸류라는 훈련 가능한 이 매트릭스들을 가지고 연산이 진행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이 GPT-3에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지 세보기로 했었죠. 드디어 이 테이블을 더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 쿼리 매트릭스는 약 12,288개의 열과 128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똑같죠. 12,288은 임베딩 차원이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각 행렬에는 약 15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value matrix는 12,288개의 열과 행이 똑같은 정사각 행렬인데요. 좀 더 큰 임베딩 공간에서의 입력과 출력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죠. 만약 진짜 이렇게 만들면 거의 1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value를 이렇게 크게 잡지는 않고 다 비슷하게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멀티헤드 어텐션, 여기에서는 이 value 행렬을 이제 작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이 작은 행렬의 곱이라는 게 일종의 여러 의미의 방향을 선형적으로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blue랑 fluffy라는 저 두 개의 방향을 더한 것처럼요. 이게 두 개의 행렬로 나눠져서 표현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첫 번째 행렬은 행이 조금 더 적은 키 쿼리 공간이랑 똑같은 그런 행렬이죠. 이거는 조금 더 큰 임베딩 벡터를 더 작은 공간으로 매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선 이건 value down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왼쪽에 있는 행렬은 작은 공간에서 다시 원래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행렬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value up 행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개념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죠. 선형대수적으로는 이제 low rank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차원 선형 변환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이유로 이 4개의 key query value down, value up 행렬들은 모두 다 같은 크기고 이걸 다 합치면 약 630만 개의 파라미터가 되죠. 조금의 전문 용어를 넣어보자면 지금 설명드린 건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두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언어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또는 입력이 음성이고 생성하려는 거는 텍스트일 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입니다. 셀프 어텐션이랑 다 같은데 하나 다른 점은 키와 쿼리를 곱할 때 두 개 다른 데이터 사이에서 곱한다는 거죠. 번역을 예시로 들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다른 언어에서의 어떤 단어랑 대응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매트릭스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마스킹도 하지 않습니다. 앞이랑 뒤에 토큰이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개념이 좀 없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크로스 어텐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creature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에 의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는데요. 문맥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난 자동차면은 이제 자동차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마법사라는 단어가 해리라는 단어랑 같은 문장에 있으면 해리포터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뭐 여왕이나 success, 윌리엄 이런 단어가 있다면 해리는 보통 왕자를 가리키게 되겠죠. 영국의 왕자요. 이렇게 다양한 문맥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키랑 쿼리의 매트릭스 파라미터가 조금씩 다르게 업데이트되고 각기 다른 어떤 패턴을 저 매트릭스가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매핑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그냥 모델은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가장 좋은 매트릭스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드렸던 건 싱글 헤드 어텐션이었었고 대부분의 트랜스포머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병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PT-3에는 96개의 어텐션 헤드가 사용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96개의 서로 다른 키와 쿼리 매트릭스가 있고 96개의 서로 다른 어텐션 패턴, 어텐션 맵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헤드는 고유한 value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96개의 value 벡터 시퀀스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어텐션 맵에 따라서 가중치로 곱해져서 더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각의 헤드들이 지금 이 임베딩 벡터가 어떻게 변해야 돼 라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드가 제안한 그 방향을 다 더해서 그 결과를 원래 임베딩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더한 값은 여러 개의 임베딩 중에 지금 딱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문맥을 이해할 때 봐야 되는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여러 점들을 여러 개의 헤드들이 각각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모델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헤드가 하나에서 96개로 늘어났으니 GPT-3의 파라미터 수는 이제 96배가 되어서 어텐션 블럭이 약 6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죠. 아까 어물쩍 넘어갔던 이제 이 밸류업이랑 밸류다운이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설명드렸던 방식이 마치 어텐션 헤드 안에서 이 행렬 쌍이 있을 것처럼 설명드렸었는데 물론 이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괜찮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보통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랑 실제 구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이 각각의 헤드들의 모든 value up 매트릭스들은 멀티 헤드 어텐션 블럭의 출력 아웃풋 매트릭스로 하나의 큰 행렬로 합쳐져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텐션에서 이 value 매트릭스, value 행렬을 말할 때는 이제 value down, 즉 작은 공간으로 투영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value up 대신에 보통 아웃풋 매트릭스 또는 아웃풋 프로젝션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글을 좀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킬 때 데이터는 단순히 딱 하나의 어텐션 블록만 거쳐가는 게 아닙니다. 어텐션 블록 뒤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레이어가 반복적으로 어텐션 한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한번, 어텐션 한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한번 이렇게 실행되고요.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 임베딩이 주변 임베딩에 의해서 조정될 기회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따라가다 보면 임베딩이 다른 임베딩이랑 이렇게 상호작용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되고 입력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임베딩의 의미를 인코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변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적절하게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이 파라미터 개수는 GPT-3에 서로 96개의 멀티헤드가 있기 때문에 총 580억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이 어텐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텐션에 580억 개가 있는 거죠. 많긴 한데 이게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1750억 개라고 했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였는데 all 대신에 3분의 1이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이 MLP에서 나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블록들과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어텐션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GPU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계산을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리려면 사실 설명드릴 게 좀 많고, 중요한 점은 한 10년, 20년 동안 이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 밝혀져 왔고, 그걸 위해서는 병렬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화면에 소개드리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분야를 접근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텐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진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